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오랜만에 월요일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체 유무 때문에 한 지금 3주 만에 다시 한번 월요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혁 전문가입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번 주 금요일은 그러니까 저저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5일이죠. 저저번 주 화요일 이후로 드디어 3,000포인트 위에 다시 안착한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990포인트, 금요일 오른 만큼 또 올라주면 1,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죠. 이런 게 이제 그 센티멘탈적으로도 큰 저항 구간이기도 하고 또 지지 구간도 되는 그런 마디 지수대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렇게 단기간에 좀 뚫어주게 되면은 기술적 흐름은 굉장히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디 지수 자체가 원래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나 더 재밌는 건요. 위에가 이제 코로나 이후 현재 거래소 주봉이고요. 아래가 리먼 이후 배드가 이제 똑같이 돈 풀었을 때 이렇게 거래소 주봉입니다. 사실 과거를 비교했을 때 지금은 3,000포인트지만 2,000포인트 마디 지수대를 돌파했을 때가 재밌게도 리먼 이후 유동성이 공급된 이 2011년도예요. 역시나 이번 금융 장세와 좀 비슷했죠. 사실 리먼 사태 이후로 2010년 겨울에 2000포인트 이 2000이라는 마디 지수대를 뚫고 돌파했었고, 이때를 비교해 보면 당시 2011년 되고, 그러니까 8월 달과 8월 달에 지금과 좀 겹칩니다. 역시나 미국 부채 한도 이슈로 이렇게 좀 급락이 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당시 2000포인트를 다시 강하게 이렇게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좀 지긋지긋한 박스피에 갇혔었죠. 현재 코로나 이후 배드가 돈 풀고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던 많은 부분이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과정들이 닮아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특히나 이 3000이라는 마디 지수는 시장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2000대와 달리 3000포인트 돌파를 다시 이렇게 좀 단기간 내에 이루었다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긍정적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업종 상승률 1위가 이제 기계 업종이었죠. 음, 원전 쪽이 다시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 강한 모습 나오고 있고, 제가 모닝 방송에서도 9월 중순부터 좀 시작 하락에 대한 전략과 함께 SMR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원전 쪽은 두세 개 정도 기업 들고 왔었고요. 금요일에는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챙겼는데, 여전히 또 관련 업종군들 좋게 보고 있고 아직 들고 가는 기업군들도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는 제가 돌직구 방송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에 맞게 좀 분산형을 보시자. 결국 SMR로 귀결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된 내용 하나 말씀드리자면, 또 주말간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브라질 현지 매체에서 일면에 가장 크게 실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이게 그 사채 더미를 뒤지면서 부산물 좀 담아가는 모습인데, 원래 이게 그 식료품 매장에서 쓰고 남은 고기들이랑 뼈인데요. 동물 사료로도 쓰이고 비누 공장에도 보내져요. 근데 지금은 시민들이 좀 직접 먹기 위해 담아가는 상황이라 일면에 가장 크게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번 그 에너지 대란이 왔던 유럽이라던가 중국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 비중이 높았던 유럽은 기후 문제로 바람이 불지 않았고, 또 수력 발전 비중이 높았던 중국은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역시나 브라질도 전력 생산의 70%를 수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브라질의 이 농산물 작황이랑 또 목축업에도 타격이 커서 고기값이 1년 사이에 30% 가까이 올랐어요. 역시나 기후 위기가 이렇게 발생시켰다라는 문제라는 것에 있어서 이전의 에너지로 돌아가기보다는 또 환경 규제 속도를 더 올리게 될 거고요. 출력의 변동성이 심한 이런 기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 쪽이 더 부각받겠죠. 그래서 15일 금요일 밤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브라질 정부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추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각국의 대응책들도 충분히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요. 해상 풍력 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해상 풍속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6m/s가 안 됩니다. 그 이하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해상 풍력 이용률이 그러다 보니까 한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최소 7m/s 정도 나와야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전 원가 차이도 원전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행정부가 지금 바뀌려고 하는 이런 현 상황에 있어서 관련된 원전 모멘텀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기존 보유자들도 계속 좀 보유 관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주들도 좋았죠.
뭐 이슈는 그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뭐 구체적 협상 제안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뭐 인디에프부터 아난티까지 뭐 신원도 13% 이렇게 가까이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뭐 국무부 대변인이 발언했죠.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지금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원래는 그 북한이랑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한반도랑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은 원래는 그 미국이 그 지정학적 이해는 크게 도움되는 게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중국의 파워가 지금 좀 비약적으로 강해졌고 미국의 그 오른팔이었던 일본은 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니까 이를 견제할 세력 균형이 필요한데 마침 중국이 북한한테 또 경제 지원해주던 것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열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이랑 형제국이라고 해서 그 개국 공신으로 뭐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타이밍에 미국이 북한을 포용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더 이상 비핵화로도 또 쪼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뭐 브룩스 전 사령관도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미국 최고 그 엘리트 안보 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력 균형을 이루자라는 내용들이 실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 이 북한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 방향성이 달라질 그 명분도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대북주를 뭐 테마적 관점의 차트로만 보지 마시고 각각의 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좀 대응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쪽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 때 언급도 몇 번 들었었지만은 사실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그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들이 이제 관련성을 띠고 움직인다. 기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때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 해지 수요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말에 나온 내용은 이제 SEC에서 그 비트코인 ETF 승인을 잠정 결의했다고 하죠. 오늘부터 거래 시작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점차 이제 기간 수요는 승인 건수가 늘어나면서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역사적으로도 또 기간적으로도 4분기에는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가 또 강세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료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코릴레이션의 신뢰성을 갖춰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런 플랫폼 시대에 있어서 또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으로도 이용 가능하다라고도 봐요. 근데 제가 뭐 주식시장의 관련주를 매매하실 거면 그냥 전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금요일에도 이렇게 급등 아랫부분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도 주들의 흐름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락한 쪽도 보자면은 일단은 뭐 백신 쪽이 좋지 않았죠. SK 바이오 사이언스부터 뭐 유바이오로직스, 뭐 진원생명과 그리고 셀리드도 전부 좋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산 백신 상용화를 목표하죠. 근데 그 기대감과의 괴리예요. 그러니까 업계 쪽이랑 이야기를 내용 들어보면요.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는 돼야 가능합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거는 역시나 SK바이오 사이언스고요. 저번 달에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부터 첫 피험자 투약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1분기에 3상 중간 그 분석 결과가 나오겠고 이후에 허가를 낼 텐데 신청할 텐데 식약처 심사까지 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는 돼야 상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식약처의 그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죠. 이달 중으로는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보고요. 뭐 진화온 생명과학이랑 제넥신, 셀리드 이쪽도 열심히 지금 백신 개발 중인데 1 이상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좋지 못했는데요. 뭐 신규 매수 관점은 따로 드리지 않겠고요. 기존 보유자분들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반짝반짝거리는 타이밍이 나오면은 매도 관점 잡으시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죠.
지금 접종률이 거의 뭐 65%까지 올라왔는데 70%가 되면은 정부에서도 뭐 숙박, 관광, 철도, 외식, 공연, 전시 쪽으로도 쿠폰 발행 계획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소비가 활성화되면은 여기 그 VAN, 그러니까 벤 사업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중개 사업 쪽도 수혜 기대받을 수 있죠. 나이스 정보통신도 사실 온라인 벤 사업도 진출하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올라왔고 뭐 결제 회사들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좋아질 겁니다. 역시나 뭐 리오프닝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 의류 쪽도 요즘 좋죠. 한세 실업도 좋은 흐름 나왔는데 근데 뭐 의류 쪽은 사실 뭐 리오프닝이라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미국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한세 실업 금요일 날 강했죠. 근데 FNF는 금요일에 빠졌어요. 이게 사실 금요일 시장의 어느 정도 그 특징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금요일 날 잘 가던 FNF 빠졌고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 쪽도 빠졌었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들은 다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강했던 게 빠졌고요. 금요일 날. 반대로 뭐 반도체 그러니까 쭉 빠졌었던 SK 하이닉스가 또 5% 반등이 나와 5% 가까이 올라옵니다. 게임주에서도 쭉 빠지고 있던 NC소프트가 그 4.3% 이렇게 강세였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뭐 강했던 게 더 강하기보다는 금요일은 뭐 좀 낙폭과대라던가 모멘텀은 받쳐주고 있었지만은 주가 움직임은 크게 없었던 곳에서 매수 심리가 더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의 특징이 어떤 시장에서 또 나오냐면 시장은 불안한데 반등은 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 차익 물량이 또 나왔던 거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근데 또 장은 뜨거웠다 보니까 오히려 낙폭과대에서 또 반짝거리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금요일 시장 특징 쪽 같이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불안한 투자 심리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쭉 뭐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짧게 가보자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울 만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죠. 기업들 실적도 좋았지만 소매 판매 지표도 이번에 발표됐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사실 뭐 전월 대비 0.2% 감소할 거다. 즉 경제 활동 지표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었어요. 근데 전월 대비 0.7%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회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 세로 축은 인플레인데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달려가던 경제 시장이 공급망 문제와 함께 ESG의 역풍으로 그린 인플레가 오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완전히 이쪽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 세로 이렇게 들어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근데 이 세로 축에는 제가 이제 큰 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그 돌직구 방송에서 여러 지표들과 함께 수차례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 경제 활동 지표가 시장 전망과 다르게 오히려 훨씬 좋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런 지표들이 조금만 더 뒷받쳐주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기보다 이 구간이 뭔가요? 이 구간이 이제 골디락스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센티멘탈을 회복시키면서 뉴욕 증시도 좋은 흐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도 좋게 나오고 실제 지금 그 S&P 500에서 3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이 40개 조금 넘는데요. 이 중에 80% 정도가 예상 EPS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도 견고하게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증시 뭐 흐름도 괜찮겠죠. 좋겠지만은 뭐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윗꼬리가 좀 달릴 거예요. 이번 소매 판매 지표가 높게 나온 그 세부 항목들을 뜯어보면요. 결국 에너지 수입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큰 영향을 줬다 보니까 결국 다시 또 그린 인플레라는 문제가 부각돼요.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지표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좋아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오늘 장중에 중국 고정자산 투자랑 그리고 산업생산 지표 그리고 3분기 GDP 성장률까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지표들의 흐름에 따라서 중국 증시와 함께 우리 시장도 오늘의 방향성이 또 결정될 건데 이 지표들의 예측치들을 보면은 나름 좀 낮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표가 뭐 부정적으로 발표돼도 그 영향의 폭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하나 세워드린다면은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지수 대비 아웃퍼폼에서 이렇게 최근에 특히나 더 잘 가는 주식군들이 있겠고요. 종목군들이 있겠고, 그리고 괜히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뭐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이번 주 시장이 뭐 호전적인 분위기로 잘 가게 된다면, 이런 뭐 어중간한 종목군들도 반짝반짝하는 스윙 관점에서 흐름 나오겠지만은, 몇 개 나오겠지만, 이번 주 그냥 어중간하게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요. 스윙 관점에서 이렇게 박스권 공략한 종목군들은 다시 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단기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바닥권에서 이런 흐름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다시 공략해 보시거나 아예 반대로 최근 관심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관심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 항공우주, 그리고 원자력, 물류, 수소, 메타버스, 그리고 중간에서 어중간한 것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예 바닥권에 있는 것, 뭐 대표적으로 뭐 업종을 따지자면 반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바닥권은 말 그대로 업종은 뜨거워도 종목은 또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텀업 관점에서 공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아무래도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련주도 거의 없다 보니까 소외되고 있는 그 탄산 리튬 쪽을 한번 보세요. 최근 몇 개월간 다른 상품들에 대비해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19만 위안 정도 되고 연초 대비 4배 정도 올랐죠. 최근 그 2, 3개월간 상승률은 더 높고요. 선화증권 매매 체결가를 봤을 때 중국 현지의 기업 간 그 거래가는 이미 톤당 그 20만 위안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 추가 염호 리튬 강산의 개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풍증권 쪽 그 현지 말을 들어보면은 그 칭하이랑 티벳 지역의 염호 생산도 그 계절적 요인 때문에 지금 가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중국 리튬 생산지나 뭐 남미 염호도 있고 그리고 또 서호주 그 리튬 광산 쪽에서 지금 신규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는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 생산량이 늘면서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리튬이 지금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하이니켈 쪽보다는 그 하이니켈은 수산화 리튬 쪽이 쓰이고요. 탄산 리튬이 이제 LFP 쪽 배터리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그 LFP 특허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 저가형 전기차로 시장 캐파가 굉장히 커지는 모멘텀도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현재 공급 상황만 봐도 내년 1분기까지는 탄산 리튬의 가격이 예전처럼 돌아오긴 힘들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 체인도 좀 보시자 이렇게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선택에 있어서 확실한 관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가는 종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거나. 자, 그러고 또 탄산 리튬에 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을 보시나요? 네, 오늘 유일 에너테크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탄산 리튬 추출 공장을 이제 국내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상장되지 않은 이제 제영택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또 업계 유일이다 보니까 이 제영택이 탄산 리튬 가격 상승의 수혜를 크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영택의 1대 주주인 유일에너테크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 유일에너테크가 제영택의 18%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고요. 제영택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제영택이 지금도 뜨거운 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입니다. IR 담당자 통해서 저도 확인해 본 내용인데 리튬 회수율이 85%예요. 기존 업계 최고 회수율이 이제 82%였고 뭐 성일 하이텍이었는데 이제 이쪽 분들을 제치고 업계 최고 리튬 회수율이 찍히고 있고요. 국내 주요 그 3대 양극재 업체에 올해부터 또 탄산 리튬이랑 그 NCM 황산염 납품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도 지금 3배 가량 늘린다라는 내용 최근에 나왔죠. 그러니까
2, 3년 뒤에 또 IPO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의 일대 주주가 지금 유일에너테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유일에너테크가 그 2차 전지 장비주죠. 고객사도 그 SK이노베이션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삼성 SDI 향해 양산 준비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2차 전지 장비주에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을 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동사가 그 수소 연료 전지용 장비도 제조를 해요. 정확하게는 그 소재 촉매 코팅 양상 장비인데 이걸 또 두산 퓨얼셀에 납품을 한 이력도 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소재용 장비만 이렇게 납품해도 앞으로는 그 조립 장비라던가 그 연료 전지의 재료 장비 쪽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다 보니까 관련된 수소 모멘텀도 받쳐줄 거라고 보고요. 상반기 실적이 일단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이유가 매출 인식 시점이 이제 지연된 거라서는 지연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 이후로는 실적 개선세가 좀 나올 거고요. 가격 전략으로 현재가가 19,500원인데 사실 17,000원대일 때 제가 방송에서 한번 추천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도 스톡옵션 나왔던 가격대보다 살짝 아래에 있으니까 충분히 현재가도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목표가 25,000원 같이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탄산 리튬과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가나 아니면 현재가 살짝 밑에서 공략해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